253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챕터 5 이제 그 위험물입니다. 소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좀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한 10분 중에 9분은 다 싫어하세요. 예. 한두 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이쪽 실무 하시는 분들은 좀 난데 거의 대부분은 거의 뭐 책으로만 보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용어도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보통 시험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어렵다 쉽다 하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위험물이 많이 나오면은 어려운 시험. 예,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위험물은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책만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외울 게 많죠. 예, 저도 뭐 설명은 많이 좀 이렇게 못 들어요. 예, 안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이렇게 뭐 사실 뭐 아마 들으시는 분이나 저나 수준이 거의 비슷. 예,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위험물 정통 위험물 쪽 이게 또 연수 쪽 말고 좀 뭐 진짜 이런 위험물이 뭐 히드라진 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참 다는 못 외워도 예. 좀 찍어서 예. 근데 그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근데 위험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암기할 게 많아서 예. 근데 암기하더라도 평소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예.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칼륨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실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좀 암기 위주로 예, 좀 부탁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물 총론.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1부터 66까지. 예. 그래서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자기발환성, 산화성. 예. 이제 좀 이따 일단 볼 텐데요.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분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DOT라고 어떤 운송 관련해서 또 분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분류 정도 좀 서로 좀 구분해서 좀 암기. 예, 두 개는 나중에 배울 텐데 봐주시고요. 이제 뭐 간단히 보면은 글쎄요 뭐 일단은 이류 위험물이 가연성 고체인데 가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이 여기죠. 예, 마그네슘이. 우리는 자꾸 마그네슘, 칼륨, 뭐 나트륨 등이 다 어떤 금수성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삼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그네슘은 이류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게 인화성 고체입니다. 예, 인화성 고체. 그래서 지정 수량 잠깐 보시면은 254페이지 인화점 40도씨 미만 지정 수량 1000kg. 예, 이런 뭐 고형 알코올 그런 류인데 지금 시험에 좀 나왔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거는 인화성 고체고 제가 연소를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가 액체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구분을 뭘로 했습니까? 인화점. 고체는 어떤 인화점 같은 이런 표면 온도가 아니라 우리가 뭘로 했습니까? 그렇죠. 발화 시간과 임계 연료속. 예. 왜? 고체는 어떻게 그 열분했는데 열분하는 게 뭐예요? 어떤 가연물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체는 열분에 액체는 증발. 그렇죠. 근데 얘는요 고체지만은 그렇죠. 우리 고형 알코올 이렇게 뭐냐 이렇게 이렇게 보쌈 먹으러 가면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 있죠. 예. 이제 그런 물질들은 어떻게 연소를 한다? 고체지만은 액체처럼 즉 증발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인화성입니다. 그렇죠. 이류예요. 예. 뭐 삼류는 보통 이제 삼류가 가장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죠. 예. 우리가 어떤 자연발화성, 금수성 하나 빼고 다 금수성, 자연발화성이죠. 예. 가장 황림만 금수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칼륨, 나트륨은 어떤 휘발유 속에, 황리는 물 속에 그렇게 저장합니다. 얘는 뭐 나중에 계속 배웠던 거고 자기 반응성 TNT 나중에 다 볼 테고요. 산화성 액체. 그래서 일반적인 좀 특징은 좀 알아두시고요. 258페이지 이게 일반적인 뭐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금수성, 인화성, 자기발환성인데 인화성과 가연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이라는 게 있고 가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좀 더 이제 NFP에서 구분하는데 인화성은 뭐예요? 스탠바이 대기 상태, 즉 어떤 가연물 위에 지금 가스의 농도가 NFL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다 그냥 스파크만 주더라도 발화가 되는 물질이고, 가연성은 연소하긴 연소하는데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가열이 필요하다. 예, 그것부터 구분하시고 읽어봐 주시고요. 위험물은 쉬워요. 그냥 예, 암기니까. 아니 저는 쉬워요. 예. 자,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이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정 수량 이상이냐 이하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일단 볼게요. 우리가 위험물은 크게 저장, 취급, 운반 그리고 적용자는 세 개로 구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장 취급할 때는 다시 지정 수량 이상이냐 이하냐. 그래서 지정 수량 이상 같은 경우는 상시 취급할 때는 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취급할 때는 뭡니까? 임시 저장 취급 신고를 한다. 어떤 우리 법칙이고요. 지정 수량 미만은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지정 수량이 5분의 1 이상의 경우에는 어떤 그 시도의 어떤 조례 기준을 받고 그 미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좀 봐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지정 수량 같은 경우는 거기 이렇게 계산 방법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표시는 사료만 리터고 나머지 위험물들은 킬로그램을 나타낸다. 예. 그다음에 특수가연물 예, 쭉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 어렵죠. 예.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워요. 이거는 외워도 일단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건축법규는 외워서 실무적으로 써먹을 때가 있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예, 일단 이것들을 한번 외워놓고 가시면은 거기 지금 가연성 특수 가연물 중 가연성 고체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예, 가연성 고체다 봐주시고. 자, 하나만 볼까요? 여기 없는다. 자, 262페이지. 예, 26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특수 가연물을 쌀 때는 어떻게 해라? 조그맣게 싸라. 예, 배웠죠? 앞에서 연소 시간에.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 예. 기억이 열 방출율, 온도, 그렇죠. 열 방출 곡선. 예. 그래서 그렇죠. 자, 평형 상태죠. 이러다가 이 손실이 변합니다. 이 손실 곡선이 변하는데 변하는 게 종류가 두 개였죠. 얘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왜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죠. 주위 온도가 낮을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 밖에서 뭐가 일어난다? 반응폭주, 즉 자연발화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경사는 뭐와 관계가 있다? 또는 이 손실률은 뭐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적재물의 크기. 적재물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손실률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연발화 일어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석탄 같은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그맣게.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조금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고체의 자연발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림이죠. 예. 이 그림 두 개. 평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손실률의 경사가 이렇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예, 좀 봐주시고. 자, 금수성 물질 쭉 봐주시는데 그냥 알칼리 금속, 활성 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뭐 수소 화합물 쭉 있습니다. 그냥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게 전번 드렸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물과 만났을 때 화학식이 좀 다릅니다. 칼륨은 그냥 수산화칼륨인데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냐 액체에 따라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올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예, 산화 마그네슘이 나올 수도 있고 뭐도 나올 수 있다.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뭐 얘 일단 얘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알킬 알루미늄 얘가 한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시험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시험이 지나가면 한 번씩 나옵니다.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한 번씩 한 5년 정도 나온 문제인데 이제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이제 확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좀 봐주시면은 알킬 알륨이라는 게 뭐냐? 이게 얘 일단 저 삼류입니다. 삼류 위험물이에요. 즉 자연 발화성, 금수성. 화학식은요 알킬기와 알루미늄이에요. 이거 볼게요. 알킬기. 그래서 트리메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다음에 트리부틸인데 이설한 게 이게 그 어떤 그 뭐 동위 원소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소플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어떤 알킬기와 알륨기가 어떤 결합된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그래서 지형 수량 10kg. 보시면은 위험성은 뭐다? 공기 그냥 이렇게 공기 속에서도 발화가 되고 그다음에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 가연성 가스가 나온다. 소화 방법은 다 한대요. 그래서 뭡니까? 팽창 질석이나 팽창 증점을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 그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수 등의 특례 기준에서 옥내 저장소는 뭐다? 조. 말이 어려요. 그냥 뭐예요? 웅덩이. 누출되면 어디 이렇게 고이라고. 그다음에 옥 외에는 웅덩이 및 또는 뭐예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불활성 가스 기체를 복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라.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불활성 가스 설치하는데 만약에 자 일반적으로 여기는 가연물이 올 수 있으니까 산소 농도를 낮추겠죠. 어떻게 얼마나 낮춥니까? 저번 시간에 언제 배웠죠? 한 2, 3강 전에 배웠는데 LOC 또는 MOC 가면서 그렇죠. 국내는 LOC의 몇 프로 이하? 4%. NFA는 좀 복잡해요. 저도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시 모니터링 할 때는 2% 이하. 그렇죠. 근데 단 LOC가 60% 이하일 때는 LOC의 40%. 상시 모니터링 안 될 때는 LOC의 40%. 일단 기억나시죠?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된다. 저도 좀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내 기준과 NFP 기준 좀 다릅니다. 그렇죠? 탁 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물은 얘기했고 CO2 같은 경우는 탄소가 나오고 할로겐 쪽하고 만나도 탄소가 나와서 적응성이 없다. 적응성이 없다. 봐주시고. 과산화물. 과산화물이라는 게 뭡니까? 산소가 많이 있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인류와 오류입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인류는 그냥 어떤 무기류. 어떤 탄소가 없습니다. 탄소 및 수소가 없는, 그러니까 즉 가연성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충격을 받으면 산소가 나와서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과 만나면 특히 산소가 나온다. 이런 산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칼륨이죠. 과산화칼륨. 저도 이 화학식 좀 어려워요. 제가 옛날 그 고딩 때 이 화학 때문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좀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유기과산화물은 뭐예요? 얘는 산소가 있는데 뭐와 같이 있다? 이런 가연물과 같이 있습니다. 가연물과. 그래서 얘는 산소 없이도 지 혼자서 잘 타죠. 그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폭발물 이런 TNT 이런 그런 좀 더 배울 텐데.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요. 이게 하나 더 없는. 무기과산화물, 유기과산화물, 목재의 이런 공통점이 뭐다? 세 개 다 뭘 가지고 있다? 산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무기과산화물은 산소를
방출해서 연소를 도와주는 거고, 오류는 폭발적으로 연소, 우리도 폭발유고, 목재는 자 목재가 산소가 가지고 있다. 한번 배웠었는데 기억이 목재가 CHO 일반적으로 C 4개, 산소 6개, 수소 3개. 물론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게 일반적식입니다. 예. 목재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다? 환원 영역에서 기억나십니까? 환원 영역에서 뭐가 많이 발생이 된다? CO가 많이 발생을 된다. 다른 산소가 없는 물질, 우리가 다른 뭐 프로필린이나 그런 물질에 비해서 어떻다? 환원 영역에서 CO가 많이 발생을 한다. 예, 그렇죠. 여기에서 CO가 많이 나온다. CO가 많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가 OH기가 많으면은 여기 나올 때는 이 CO가 이제 뭘로 바뀝니까? CO2로 바뀌는데 OH가 작다. 우리 소방에서 OH 작은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OH가 왜 작아요? 산소가 부족한 경우. 즉 어떤 화재? 그렇죠. 환기지병 화재에서는 목재에서 뭐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다른 물질보다 즉 산소가 없는 물질보다 CO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거였죠. 사실 이런 문제 이제 어렵죠. 유기과산화물을 위험물로 갔다가 목재에서는 갑자기 연소 생성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목재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예. 딱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다 아는데 막상 이게 갑자기 두 개는 얼추 쓰는데 목재에서 산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다? CO가 많이 나온다.